볼게요. 자, 일단 우리 5강부터 들어갈 건데, 자, 5강에 사시사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시사철은 네 가지 때, 네 가지 철, 즉 1년에 몇 계절? 4계절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로 나누잖아. 그 4계절을 내내 동안을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거야. 사시사철 푸르다 하면 1년 내내 푸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산천 초목으로 갈게요. 자, 산과 천. 이거 뭐야? 내 천자지? 그런데 내가 뭐야? 물이 흐르는 작은 그 시내 같은 것들 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초는 풀초자래. 그 다음에 목은 나무 목이래. 그러면 이거 뭐야? 산과 내천이 풀과 나무 이거 다 뭐야? 자연물이지. 그래서 산천초목은 자연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런 자연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금수강산이 있습니다. 자, 너네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지 않지? 자, 금수강산이 뭐냐면 이게 비단에다가 풀을 놓은 것 같아. 뭐야? 강과 산이. 강과 산이 그 정도로 어떻다? 아름답다는 거야. 아름다운 자연을요. 금수강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산유수. 이거 뭐야? 청산, 푸른 산에 유수. 흐르는 물이래. 흐르는 물을 막힘없이 졸졸 내려오지. 그래서 너네가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네한테 막 야 너 이거 왜 안 해왔어 했더니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하면서 말 줄줄줄 하는 일 있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야 너 말은 청산유수다 라고 해. 이렇게 말을 막힘없이 줄줄줄줄 하는 걸 청산유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생하다 보겠습니다. 스스로 산대. 그럼 이 자생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고 봤더니 자, 너네 우리나라에 원래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저기 야자수 나무 들어와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겠지? 근데 우리나라에 페랭이꽃 이런 거 원래 있었을 거 없었을까? 그런 거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왜냐면 막 옛날에 그런 데도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당히 기후가 맞아서 원래 사는 식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원래부터 살던 식물들을 뭐라 그래? 자생종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이 자생이라는 건 스스로 살아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절로 여기서 나는 것들을 자생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고유한 그게 원래부터 있던 종들을 자생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외래종.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교라는 알 것 같은 넘어가고요. 고갈되다 볼게. 말라서 마르대. 너네 갈자가 갈증할 때 갈자야. 그러면 여기는 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물이 없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원래 물이 떨어지는 걸 고갈되다라고 했었어. 근데 너네가 지금은 물 말고도 이 고갈되다 했는데 어때? 아이디어가 떨어졌어. 그래도 떨어졌네? 고갈되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고갈될 수 있어? 자원, 돈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돈이나 물자, 소재, 인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고갈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갈되다의 반대로 그러면 물이 이제 목마름 해소됐어. 아니면 물이 이제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결됐어. 그럼 뭐라고 하냐? 이 해자가 해결할 때 해자. 그래서 해갈되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연소 모르는 사람 연소. 너네 과학은 잘 하더라고. 그지? 아니야. 연소는 그 태울 때 그걸 상황 연소한다고 하는 거야. 물질이랑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열과 빛을 내뿜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 그 태우면서 에너지 내는 걸 뭐라 불러? 연료라고 하잖아.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재해나 방전은 우리 친구들이 알 것 같고 가시거리로 들어볼게. 자, 얘들아, 이 가짜는요 가능의 가짜야. 알겠지? 시는요 불시자야. 그래서 보는 것이 가능한 거리를 가시거리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언제 쓰냐? 첫 번째,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날씨 쨍쨍하면 저 멀리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너네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 중국의 단종 지방에 가서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이렇게 그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이 다 보인대. 가까워서. 북한 안쪽이 다 보인대. 그럼 그때는 가시거리가 좋은 날인 거야. 가시거리가 먼 날인 거야. 근데 너네 안개 낀 날은 한치 앞에 안 보이지. 그럴 때 가시거리가 짧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또 언제 쓰냐면, 자, 내가 보이는 사정권 내에 들어왔다 할 때, 군대 같은 데서 가시거리 내에 뭐가 포착됐다.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그 가시거리는 내 눈이 닿는 곳이야. 내 눈이 닿는 곳. 알겠죠, 지안아? 근데 님은 제 가시거리 안에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만약에 가시거리 안에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손이 닿는 거리 올 거예요, 이제는. 눈이 닿는 거리 말고 손이 바로 닿는 거리 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발원하다 볼게요. 이 원자는 근원 원자인데 너는 혹시 여기 이거 뭔지 알아? 이걸 물수변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숫자예요. 물숫자. 근데 이 근원 원자가 보통 물의 시작 부분을 원이라고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제 발자는 뭐냐면 필발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뭔가 피어오르거나 솟아오르는 곳, 시작점, 출발 할 때 쓰는 발자 알겠지? 자, 그럼 이거 뭐야? 물이 출발하는 그런 물줄기가 처음 생기다 할 때 발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물 처음으로 시작된 부분 있지? 강 같은 데가 강이 처음부터 갑자기 여기가 강입니다가 아니잖아. 저기 조금은 물줄기 시작해서 하지? 그럼 우리 그런 것들을 발원지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요즘은 요렇게 물줄기뿐만 아니라 언제도 쓰냐면요. 사회 현상이나 사상 같은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시작돼도 발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발원한 이런 거 이렇게 부르고 너네 그 다음에 문명도 그렇잖아. 황하 문명에서 발원한 황하에서 발원한 어떤 거? 황하 문명은 이런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발원하다가 문명, 사회현상, 사상 차이가 생겨나도 발원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즘 요거 우리 계속 문법 시간에 하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하고 있나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핵과 푸시 헷갈린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대. 왜인지 모르겠어. 자, 핵사과 하면 뭐야? 그 연도에도 그런데 핵사과 언제 들어왔어? 핵폭식 이런 거 언제 들어왔어? 햇바 맞아. 핵바 이런 거. 자, 너네 핵폭식, 핵바 이런 거 언제 들어왔어? 추석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해. 알지? 추석이 어떤 의미인데? 그해 농사 지어서 새롭게 가을에 뭐가 나잖아. 가을이 되게 풍요로운 기간이잖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해에 수확한 것들을 주고 조상님들께 감사하다고 제사를 지내는 게 추석이잖아. 알지? 알지? 자, 그런데 그러면 추석 때 핵복식 핵과일 가지고 갈 그게 뭐야? 새로 난 곡식. 새로 난 과일인 거야. 그지?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새로 난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럼 핵 병아리 하면 비슷하게 어떻게 가겠어? 새롭게 태어나는 병아리 얘기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우리 친구들 집중. 지금 뭔가 이상하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근데 풋사가 이 풋이랑 뭐냐 헷갈렸는데. 그럼 풋이 뭔데? 풋사가 뭔데? 자, 이거 우리 그렇지 덜익은이잖아. 덜익은. 그래서 이 풋사가면 덜 익었어요. 근데 풋사랑 선생님 사랑이 있고 안 있고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떤 거냐면 너네 선생님 친구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 근데 걔가 가끔씩 유치원에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냐면 자, 너네 혹시 유치원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었어? 그때도 없었어? 야, 이 마지막 모쏠 탈출 가능성이 크게 사라졌네. 이제 크게 사라졌네. 이제 20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20살 이후까지 이제 너네 없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너네 유치원 때 이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요즘 많이 사귀더라고. 애기들도. 야, 요즘 애들은 빠르네. 그럼. 아니, 우리 때도 그랬어. 자, 근데 너네 유치원 때 사귄 거 카운트 할 거야? 안 하지? 내가 지금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중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카운트 안 하는 것처럼 너네도 유치원 때 사귄 남자친구에도 카운트를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유치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머님들이 전화가 오면 급하게
뭐 어떤 일이 있냐. 자, 얘들아. 원래 사랑하는 여자한테 남자들이 뭘 잘 사? 몰라. 꽃 말고. 반지를 잘 선물하지. 반지라는 게 사랑의 서약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애기들은 소유라는 개념이 크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반지는 엄마의 소유다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 내 집에 있는 건 내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가족 간에도 물건이 소유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걸 잘 모르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럼 뭘 줘야 돼?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반지를 줬던 것처럼 자기도 반지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뭘 갖다 줘? 엄마 포석하면 뒤져. 그래가지고 엄마의 결혼 반지를 냈다 들고 가. 왜? 그게 제일 예뻐 보여. 다이아가 막 크게 박혀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주는 거야, 여자애한테. 엄마 난리 나는 거지. 엄마 난리 나는 거지. 아니면 여자애가 그걸 받아온 것 때문에 여자애 집에서 유치원에 전화가 온대.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준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가셔서 알려줘야 될 것 같다 하고. 자, 그럼 그 애기들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긴 해. 뭔가 그런 표현도 했어. 근데 너네 걔네는 진짜 뭐 아무것도 뭐 사랑이 솔직히 걔는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진짜 막 걔네 애정하는 사랑 이런 게 뭔지 알 것 같아? 아, 모를 것 같아, 그치? 근데 덜 성숙해서 깊이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나랑 내일 결혼하자 그래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엄마가 내 반지 훔쳐다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소꿉놀이 해. 그러면 나 그때 너랑 안 사겨. 나 그리고 옆발에 민수가 삭제. 너랑 그래서 이제 안 사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렇게 깊이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햇이나 첫 같은 것들은 다른 단어 앞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뭐였어요? 접사다라고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자, 그렇지. 그리고 얘는 앞에 붙으니까 접두사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풋은 처음 나왔거나 덜 익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미숙한 깊지 않은. 그 다음에 햇은 방해난 얼마 되지 않은 이라는 뜻을 더해주니까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잘 익은 풋사과란 말이 돼? 잘 익은 덜 익은 사과야? 아니겠지. 그래서 햇사과. 잘 익으면서 덜 익고. 그게 뭐야? 그게 뭐지? 반반 사과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와, 그치? 뜸들이가 뭐예요? 아니, 이름이.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보세요. 5장 6부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5장 6부가 숫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네 5장, 이 장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장기 생각하면 돼. 6부는 뭐냐면요. 너네가 여기 뱃속에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소화기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5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뭐 이런 것들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6부는 또 위, 창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다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게 다 어디 담겨있는 거야? 우리 몸통 속에 담겨있는 장기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5장 6부가 추신다가 이 몸통 속 안에 내과 진료를 봐야 되는 것들이 아프다라는 뜻인 거 알겠죠? 그래서 5장 6부, 5장과 6부로 그냥 4장 얘기하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양분 볼게요. 자, 얘들아, 너는 양분이라는 말을 알아 몰라? 양분. 식물한테 양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 물과 양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그럼 양분은 식물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데? 자라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자양분이라는 바로 그런 거야. 자, 몸에 영양을 주체하는 성분을 자양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어디까지 더 넓혀서 쓰냐면요.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 성장, 발전, 지식 이런 것들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네 독서는 뭐야? 그렇지. 독서는 지식의 자양분이 되는 거야. 책은 지식의 자양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자양분은 그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분비되다 이런 걸 알 거라 생각해. 그죠? 저 신진대사 볼게요. 자, 얘들아. 너네 대사 활동이나 이거는 물질 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 매일매일 뭐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거.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뭔 얘기만 해.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이래. 근데 또 너네가 자, 또 우리가 뭐 해? 그럼 너네 간식 먹으면 뭐 해? 너네 선생님이
너네가 막 힘들어 보이면 뭐 줘? 가끔씩 초콜릿 같은 거 주지. 나 그거 왜 줘? 뽑으라고. 왜? 너네 당 떨어져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걸로 에너지, 초콜릿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좀 높여주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뭘 먹이는 거야. 그럼 너네 먹으면 어떻게 돼? 요거 분해해. 그래서 몸에서 에너지 쏙쏙 뽑아서 써. 그리고 나서 자,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없으면 큰일 나, 알지? 없으면 큰일 나. 아웃풋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까지 하는 작용을 우리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 없으면 너네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지, 알지? 몰라? 너네 그걸 못 봤어? 진짜로 막 여기 대장이랑 전기까지 막 혼자 다 타가지고 병원 간 사람 엑스레이? 뭐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너네 이런 것들, 신진대사가 활발하다는 건 그렇게 그 에너지를 섭취하고 에너지 가지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내가 건강할 때 신진대사가 활발하다는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하는 거야. 자, 그리고요. 유기적이다 볼게요. 자, 일단 유기적이다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유기체가 뭔지 알면 좋습니다. 자, 너네 유기체가 뭐야? 이거 나 한 번 한 적 있는데. 자, 얘들아. 너네 선생님이 총을 들고 왔어. 네. 자, 총을 들고 와서 신고할게요. 사건이에요. 사건. 자, 그래서 자, 너희 머리와 심장 중 하나만 쏘겠대. 나는 자비로우니. 너희 머리 혹은 심장 어디를 선택할래? 사건이면 같이 맞잖아요. 아니. 가까이 쏘. 근데 어디서 쏘?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어딜 쏘든 죽어. 자, 우리는 머리통만 있다고 살 수 있어? 아니야. 심장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아니야. 이게 서로서로 다 뭐가 되어 있어? 연관이 되어 있어. 그치? 심장 살려놔도 머리통 없으면 죽는 거야. 머리통 살려놔도 심장 없으면 죽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영향을 미친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유기체라고 해. 자, 근데 너네 이거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똑같아. 선생님이 나무에 이파리나 가지 각자 다 뜯어내. 그러면 나무 살아? 죽어. 뿌리 다 뜯어. 죽지? 식물도 유기체인 거야. 결국에 유기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유기적이다라고 하고 적이다라는 표현 언제 써? 너 직설적이다는 뭐야? 직설화법을 쓸 때 우리 직설적이다라고 하지. 그치? 간접적이다는 뭐야? 간접적으로 대체할 때 간접적이다라고 하지. 돌려서 얘기할 때. 자, 그럼 이 적이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유기적이라는 뭐겠어? 유기체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 어떻게? 서로 각 부분이 관련되어 있어. 라는 걸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분화하다는 우리 친구들이 알 것 같아. 그지? 요즘 과학을 잘하더라고. 넘어갈게. 왜? 넘어가자. 더 하고 싶어? 아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축나다 볼게. 자, 이 축나는 건 뭐냐면, 자, 축이 오그라들 축이야. 그럼 너는 어떤 물체가 오그라들었어. 그러면 원래 구성하고 있던 부분이 100%의 모양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오그라들었다는 일정 수보다 모자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축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을 결핍되면요. 축났다는 거 뭐겠어? 내가 얼굴이 축났다는 거 있어. 얼굴에서 원래 이렇게 있었던 볼 같은 부분이 툭 들어간 거야. 왜? 밥을 못 먹어. 힘들고 아프거나 뭐 밥을 못 먹거나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이 빠져서 내 축났다라고 해. 약간 헬스케졌을 때 많이 써.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유해하다는 알 거고 지혈도 알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빈사지경 보세요. 너네 이거 이번에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 그렇지. 동백꽃에서 봤던 기억이 있죠. 자, 너네가 가까워질 때 뭐가? 죽음. 그 정도의 지경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죽음이 가까워진 거의 죽게 되는 처지나 형편을 빈사지경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사경은 뭐겠어? 죽을 사자의 지경 정자니까 사람이 거의 꼬박꼬박해. 어떻게? 선생님이 만약에 쓰러졌는데 못 깨어나.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사경을 헤맨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사경은 뭐야?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이거 헷갈리기 쉬운 말 보겠습니다.
껍질, 껍데기, 가죽 같은 것들은 다 물체의 겉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너네 그 노래 중에 그거 알아? 속에 껍질 묶어 이거 알아? 이건 틀렸어. 이건 틀렸어. 저게 껍데기? 그렇지. 자, 봐봐. 껍질이라는 건 겉은 겉인데 어때야 돼? 안 단단해. 어떤 것처럼? 귤처럼. 너네 귤은 껍질 단단해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말랑말랑하지? 그럼 그건 껍질인 거야. 그러면 조개는 어때? 겉은 말랑말랑해? 딱딱하지? 그래서 이런 단단한 물질은 껍데기인 거야. 그래서 달걀이나 이런 것들 다 껍데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네 지구젤리 줬어. 지구젤리 주면 너네 지구젤리 알맹이 속 먹어. 그럼 거기 밖에 있는 플라스틱 있지? 그런 거 다 뭐야? 껍데기인 거야. 알맹이를 빼고 남은 겉에 남은 물건 껍데기. 알겠죠? 자, 근데 그럼 가죽은 뭐냐? 이거는 껍질은 껍질인데 곡물 껍질. 우리 이런 거. 가죽.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이 겉을 가리키는 표현도 상황마다 다르게 써야 되니까 요 차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우리 친구 오늘 1교시 수업 태도가 전반적으로 막 좋진 않아요. 물론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자,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상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피곤하면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엎드려 있고,